내 이름은 사토카즈야. 34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오늘은 내게 일어난 드라마 같은 일화를 소개할까 한다. 우선 나는 취업 빙하기 세대로 좀처럼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와중 운 좋게 한 회사에 들어와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는 소위 말하는 블랙 기업이다. 당시에는 블랙 기업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면 전형적인 블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익숙함이라는 건 무서운 거라 큰 불만 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 계기는 신임 부장인 시노다 씨의 부임이다. 그는 현 사장의 아들로 연령은 40세 정도다. 그 사람은 너무 성가신 타입이었는데 사토, 자네 지금 잠깐 시간 되나? 무슨 일이시죠? 지금 새벽 2시인데요? 벌써 이런 시간이구만. 일에 집중하느라 모르고 있었네. 아, 네. 하여튼 말이야. 자네는 입사한 지 꽤 됐지? 네, 뭐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젊은데도 파워가 있는 거구만. 감탄스럽군. 아닙니다. 저 혹시 업무 얘기라면 내일 아침 들어도 될까요? 아니. 생각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네. 실은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게 뭐죠? 나는 이 회사를 개혁하려고 하거든. 개혁이라뇨? 이대로라면 시대에 뒤처져 버리고 말 걸세. 부임 후에 현장을 보고 그렇게 느꼈지. 그렇군요. 그러니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금 확신하게 되었네. 그래서 자네의 협력이 필요해. 구체적으로는 어떤 점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걸 자네가 생각해 주었으면 하네. 네? 긴 시간 동안 회사에 공헌해준 자네만이 보이는 무언가가 있겠지. 하지만 개혁이 필요하다고 부장님이 생각하신 거잖아요.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솔직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네. 굳이 말하자면 감이지. 감이군요. 내일 중으로 개혁안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해주게. 그렇다. 그는 의욕이 앞서는 타입이다. 그건 좋지만 구체성은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의욕만 높은 사람이다. 갑자기 떠오른 걸 업무 명령으로 밀어붙이거나 휴일에 스터디라는 명목하에 이상한 세미나를 열거나 하며 사원들의 시간이 소중한 줄을 모른다. 참고로 이 세미나에 참가해도 돈은 일절 주지 않는다. 안 그래도 야근은 기본인데 유급 휴가? 뭐야 그게 먹는 건가? 하는 분위기의 회사였는데 그가 상사가 되고 나서 더욱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런 내 피폐해진 정신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건 어서 오세요.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찾아가는 단골 술집이다. 더 정확히는 거기서 일하는 오이데 토모카 씨다. 얼굴이 예쁜 것도 있지만 그 부드럽고 환한 미소에 치유되는 기분이 든다. 그녀는 딱 봤을 때 20살 전후밖에 안 되어 보여. 먼저 말 걸어볼 생각은 없었지만 저기 괜찮으시면 라인 보내주세요. 네? 어느 날 계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처를 건네받았다. 참고로 나는 딱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어렸을 때를 포함해서 여자에게 연락처를 받은 건 단 한 번도 없었다. 솔직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호의를 보이는 여자한테 연락처를 받아놓고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결심하고 연락해보기로 했다. 저기 어제 연락처 받은 사람인데 저 아세요? 네, 당연하죠.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처 드려서. 아니요, 괜찮아요. 왜 저한테 연락처를 주신 거예요? 아, 그게 꼭 대화해보고 싶었다고 할까요?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죄송해요. 거의 뭐 고백이네요. 아니요, 저야말로 쓸데없는 질문을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부터 시작해보는 것? 저는 이제 34살이라 꽤 나이 차이가 날 텐데요. 오이데 씨보다 꽤 연상이죠? 네, 13살 연상인데 저는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사토 씨는 연하 싫어하세요? 혹시 그런 거라면 괜찮으니까 말씀해주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행이다. 실은 연락처 주고 나서 계속 긴장돼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하하, 그렇게 긴장하실 거 없는 극도로 평범한 남자예요, 저는. 그럴 리가요. 평범하지 않으니까 제가 당돌하게 고백한 거잖아요. 뭐라고 할까? 죄송하네요. 죄송해요. 텐션이 너무 높았죠, 제가. 저도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 좀 만날까요?
가능하면 둘이서만. 내가 여자한테 고백을 다 받다니 설마 내게 이런 행운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후로 몇 번 정도 주기적으로 라인을 주고받게 되었다. 부끄럽지만 데이트도 거의 다 그녀가 리드했다. 연애는 거의 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우리의 연애는 그렇게 조금씩 진전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휴일을 만들어 데이트도 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내 인생의 꽃이 피어났지만 회사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다. 모든 일의 경위를 알게 된 나는 상사 신호다 씨에게 연락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제 책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자네 책임이잖아. 우리 회사의 중요한 기획이 타사로 유출되고 말았다고. 그 프로젝트를 맡은 건 자네잖아. 예,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계기는 컴퓨터에 깔린 바이러스 때문입니다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유출된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저는 부장님이 말씀하신 개혁 안에 제대로 썼지 않습니까? 컴퓨터 보안이 너무 약해서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요. 그걸 무시한 건 부장님 아닙니까? 아니야. 개혁안에 그런 사항은 없었네만. 분명 썼습니다. 데이터가 남아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조작해 놓은 거 아닌가? 저를 꼬리 자르기 하실 셈입니까? 뒤늦게 와서 책임 회피하려고 하다니 추하구만. 당신이 할 말인가요, 그게? 이대로라면 자네를 해고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지금까지 회사에 공헌해온 자네가 해고되는 건 마음 아프네. 그러니 제안을 하나 하지. 제안이요? 이번 유출로 거래처도 불만이 커. 그러니 자네가 직접 사과문을 하나 써주게. 그렇게 하면 자진 퇴사 취급으로 해주겠다고 사장님도 말씀하셨네. 퇴직금 등 각종 지원도 해주지. 즉 입막음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야 차기 사장인 당신 실수로 하기보다 일개 사원인 제 실수로 하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 내일까지 대답을 부탁하네. 결국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저항해봐야 이득 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내 실수로 바이러스 침입을 허용해 피해를 입힌 걸로 되었고 나는 그대로 회사를 떠났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는데 결국 도마뱀 꼬리가 될 줄이야. 사회란 이런 곳인가. 무엇보다도 퇴직금에 낚여서 결국 그 머저리 상사의 계획대로 놀아난 것이 분하기도 했다. 그때 오이대 씨에게 연락이 왔다. 몸 상태는 괜찮으시죠? 일이 지금 힘든 건 알고 있지만 걱정돼요. 힘들면 답장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이제 힘들지 않게 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괜찮아. 다행이다. 뭔가 트러블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해결됐나 봐요. 대단하다. 이걸 해결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왜요? 어떻게 됐는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 에?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 당한 거지. 미안해. 푸념이나 늘어놓고. 아니요.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많이 분하죠? 그딴 회사에 미련은 없지만 솔직히 후련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혹시 그러면 저희 집에서 일하실래요? 술집에서 알바라니 학창 시절이 떠오르네. 뭐 재미는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것도 재밌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사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본사? 그러고 보니 토모카 가게는 체인점이네. 네, 마침 말하려던 참이에요. 사실 저는 본사 사장 딸이에요. 에? 아, 물론 연락처를 드린 건 스카우트 목적은 아니지만 때마침 기획부에서 경험을 쌓을 인재를 찾고 있다고 아빠가 말씀하셔서요. 아니 잠깐만, 나 뇌정지 왔어. 다시 한번 제대로 물어봤지만 그녀는 실제로 사장의 딸이었다. 그것도 엄청 큰 외식계 대기업. 그녀도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으로 대학 졸업 후에는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현장 일을 체험하기 위해 사장 딸임을 감추고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 여우에게 홀린 기분으로 그녀 손에 이끌려 인사부와 얘기를 나누고 그대로 채용되었다. 새로운 직장은 전보다 야근도 훨씬 적었지만 돈은 더 많이 준다. 지금까지 해온 고생은 무엇이었나 싶을 정도로 근무 환경이 좋았다. 이런 느낌으로 몇 개월간 워라밸이 보장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직장 상사가 연락을 해왔다.
오랜만이구먼. 자네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 왔네. 예? 내가 사장님을 설득해서 자네가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해놨어. 지금 당장 복귀해도 좋아. 이제 됐습니다. 좋은 대우해주는 회사에 재취업했거든요. 거기서는 얼마 받고 있나? 더 좋은 급여를 줄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와 교섭을 해보지. 필사적이시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 단지 한 번의 실수로 자네를 잃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본인 잘못을 인정 못하시나요? 지금 아주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인가? 얼마 전에 전 동료, 즉 당신의 부하와 한잔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상황은 알고 있어요. 그때 유출 사건으로 경로한 거래처를 결국 당신이 더 화나게 만들어 거래가 끊겼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제가 도마뱀 꼬리가 된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살짝 오해가 있었을 뿐이네. 게다가 자네가 돌아와주면 해결될지도 모르고 말이야. 확실히 그 거래처 담당분과는 오래 알고 지내서 사이가 좋긴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힘듭니다. 왜지? 유출 사건이 제 탓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돌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이제 직원들 야근 수당조차 낼 수 없게 되었다면서요. 일시적인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그 동료를 포함해 몇 명은 회사에 소송을 걸 생각이라고 하니까요. 결국 야근 수당도 지금 못할 정도로 휘청거리는 회사는 점점 사람들이 그만두어 갔다. 예전부터 블랙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로 불만이 폭발해버리고 만 것이다. 여러 명에게 소송을 걸리고 유력한 거래처까지도 날린 회사는 더 이상 돌아가지도 못하고 도산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연하지만 그 머저리 상사도 갈 곳이 사라져 지금은 더 작은 회사에서 나이 어린 상사의 갈굼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얼굴도 예쁜 데다가 머리까지 비상한 여자친구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